2023년 6월 6일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 칸달성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 인근 하수관에서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던 26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아영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대체 아영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영씨가 발견됐을 때는 빨간 건띠리라고 불리는 보자기에 쌓여서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하수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영씨가 발견된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빨간 건띠리라는 건 캄보디아의 정통적인 보자기를 건띠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영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취재했던 사건입니다. 아영씨의 사망 소식이 외신에 보도된 후에 여러 말도 안 되는 추측성 루머들이 인터넷에 돌았어요. 예를 들면 강남 클럽의 유명인들을 폭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유인해서 살해됐다. 혹은 프로포폴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등등 말이 안 되는 루머들이 많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아영씨는 2023년 6월 2일에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나흘째 되는 6일에 푸놈펜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거예요. 경찰은 천에 묻은 지문을 토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계 부부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외신에서 이들 부부의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이 중국인 부부의 이름은 아내는 차이 후이젠, 남편은 라이웬 차우라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경찰은 사인은 질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 부작용을 의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고문 등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었다라며 당시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고 속옷 하의도 거꾸로 입었다. 그래서 성폭행을 의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계 부부는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아영씨가 지난 4일 병원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시신을 차로 옮겨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마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한 모든 루머들은 일단 사실이 아닌 거죠. 아영씨가 캄보디아로 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스토커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영씨의 지인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아영이가 사망 이후 스폰서, 마약, 버닝스 등 루머가 나오는데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며 아영씨가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보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아영씨는 문자에서 전 지금 스토커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어요. 스토커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로 갔는데 그렇게 떠난 캄보디아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아영씨가 사망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아영씨의 지인은 범인들이 범행 동기가 없다, 의료사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료사고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시신을 유기할 이유가 없다. 아영씨가 BJ였으니까 돈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돈을 노리고 벌어진 일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인 중국계 부부는 아영씨가 수액과 혈청 주사를 맞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라며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어서 중국에서 쓰이는 구급약을 먹이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사망했다. 시신 유기는 당황스럽고 무섭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실제 CCTV를 보면 아영씨가 4시 10분쯤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시 30분이 지나도록 안 나와요. 그래서 내내 기다리는데 5시 52분쯤 병원이 문을 닫더니 간판에 불도 꺼집니다. 그 후 25분 뒤에 병원의 불이 다시 켜집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52분,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죠? 병원 앞으로 차 한 대가 섭니다. 이곳이 바로 그 병원인데요. 트렁크를 병원 입구에 엄청 바짝 대요. 그리고 1시 2분에 한 여성이 그 차 조수석에 타고 차는 병원 앞을 떠납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중국인 남편, 조수석에 탄 사람을 중국인 아내라고 추정합니다. 병원 불이 꺼지고 이 차가 왔다 간 6시간 공백이 있죠. 그 공백 사이에 시체 유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할 취재진들이 실제로 범인들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하는 태도가 정말 당당합니다. 그 남편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다. 아영씨가 주사를 놔달라고 했는데 나는 주사를 안 놨다. 이미 몸에 주사 바늘 자국이 많았다. 주사를 안 놔주니까 아영씨가 집에서 침대에서 잠들었고 나는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아영씨가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었다. 심장이 안 뛰었고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먹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주사를 안 놔줄 거면 보통 사람을 보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주사도 안 놔줄 거면서 침대에서 재우는 건 또 뭐고 환자가 옆에 있는데 폰게임을 하는 건 말이야 방구야. 이 중국인 남편은 시신 유기는 인정한다. 당황하고 무섭고 돈도 없었다라며 시체 유기로 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몰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남편이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 중인 건데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대목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 아내는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진짜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모유수유 타령이야. 아영씨도 그렇게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자라서 애지중지 키우는 딸일 텐데. 그리고 취재해온 제작진들한테 이슈 하나 잡아서 자극적으로 방송 내보내는 거면 고소해도 되죠?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가 CCTV를 분석했을 때 아내는 상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5시 52분에 병원의 불이 한 차례 꺼졌었죠. 그때 이 부부는 아영씨의 사망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거리에서 중국인 남편과 아내가 당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남편은 아내와 함께 움직였어요.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시신 유기라는 무리한 선택을 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행위가 있다는 것이 성립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중국의 부부가 주장하는 그 혈청 주사는 무엇일까요? 혈청이란 사람의 혈액에서 원심 분리해서 투명한 혈장에서 추출해낸 것입니다. 혈청 주사는 다량의 항체를 품고 있는 면역 혈청을 주사해서 감염증을 치료하는 일인데요. 피부 미용에도 쓰이긴 하지만 혈청을 주 원료로 한 건 파상풍 등 감염 진료에 사용됩니다. 즉, 다친 상태가 오염이 많고 백신 접종력이 없을 때 쓰지만 아영씨가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리고 아영씨는 사망 전날인 6월 3일에도 해당 병원을 방문했었고 중국인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중국인 남편은 아영 씨를 그 전에 본 적 없고 유명 인플루언서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6월 3일에 병원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자 잠만 자고 갔다고 주장합니다. 주사를 안 놔주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병원을 왜 갈까요?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그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병원의 실제 내부 사진이고 외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으스스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작은 약국 정도 되는 크기의 안내 데스크도 따로 없고 의사 진료실도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진열대 위에 가격표만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병원보다는 약국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죠. 현지 주민도 전혀 병원 같아 보이지도 않고 연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현지 교민이 인터뷰했을 때 중국인 남편만 의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로 알려져 있는데 확인 결과 그 부인 역시 의사 면허증이 없고 제3자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받아서 병원에 놓고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이 아내가 의사인 병원으로 아영 씨는 알고 찾아갔을 텐데 중국인 남편만 의사 면허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아내도 의사 면허증이 없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실제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했을 때 처벌을 물론 받긴 하지만 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는 징역 10년 정도는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영 씨가 사망했을 때 시신유기라는 그런 좀 책임을 짊어서라도 이걸 회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전에도 우리 아기는 지금 모유 수유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징역 10년을 감당하느니 이걸 덮고 안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2023년 6월 13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 부부를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해졌지만 기소가 된 혐의는 사건 분류에 의해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됐을 수도 있고, 이들이 아직 그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 뿐이지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전되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매스컴이 정말 그때는 엄청 달궈졌는데, 왜냐면 시신 발견 당시에 아영 씨의 얼굴과 몸에 구타 등의 흔적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신을 처음 발견한 현지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 소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이 이 아영 씨의 시신을 봤을 때 얼굴과 몸에 구타 등의 흔적이 분명히 있었고, 이 매체에서도 중국인 부부를 경찰들이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들의 말과 달리 아영 씨가 고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말이 많았는데,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시신이 물에 잠겨 있었던 데다가 캄보디아의 높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발견되기까지의 48시간 정도가 소요되어서 장내 미생물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어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영 씨에게 정말 폭행이나 고문 등이 있었는지는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당초 유족은 부검에 반대 입장이었다가 현지 사법당국과 한국 대사관의 설득 등으로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아영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선물해주신 영양제를 추천하는 게시글이 있었는데 평소에 몸이 좋지 않으셨나봐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잔병치레가 많아서 평상시에 방송을 할 때도 쉽게 지쳐 3시간 이상 하기 힘들었으며 만성피로와 위염, 그리고 빈혈, 불면증, 기타 등등 안 좋은 몸 컨디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발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보았고 힘들었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추천한다, 이런 게시글이었거든요. 원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찾으셨던 것 같은데 낫기 위해 갔던 병원에서, 그것도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아영씨 외에도 중국인과 연관되어서 숨지거나 피해를 당한 사례가 더 있었어요. 20대 한국인 여성 A씨는 중국인 동거남과 호텔에 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난간에서 혈흔이 발견되거나 그 호텔 방안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는 등 석연찮은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한 베트남 여성은 호텔에서 중국인들에게 감금당한 채로 폭행당하다가 가해자들이 방심한 사이 이불 등으로 급조한 낙하줄을 통해 간신히 탈출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영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과 20대 한국인이 사망한 호텔, 베트남 여성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호텔 간 거리들이 멀지 않았대요. 또 이에 더해서 현지 교민이 인터뷰한 내용에는 한국 사람이 중국 병원에 간다? 절대 못한다. 그냥 외관만 보고 나오게 된다. 누군가가 그 병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병원 여기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겠나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것도 안내 데스크도 없어. 의사 진료실도 따로 없고 병원에 무슨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있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못 간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알려진 게 좀 적어서 사건의 진상이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잖아요. 네, 사건을 조금 더 이해가 보자면, 제가 뭔가 중국인을 비하하거나 모든 중국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평소에 병원을 방문할 때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방문한 병원의 의사가 무면허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죠. 당연히 병원이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현재 병원을 방문할 때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전이 제가 느리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는데, 우리는 경찰이 일단 1차 수사를 하고 그게 검찰청에 송치가 되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방식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검사 같은 역할을 캄보디아에서는 예심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예심이 마치 예비 재판처럼 들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재판보다는 수사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경찰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2심 판사가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법원으로 재판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 당시에는 아영씨의 사건이 예심 판사의 보완 수사 단계에 있다고 했고 아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예심 판사가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사기간은 최대 30일이지만 캄보디아의 예심 판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3년이라서 부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일이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게 빠르게 기소를 하지만 이 캄보디아에서는 3년이래요. 3년. 근데 지금 벌써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조사했을 때
이들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지, 뭐 아영 씨의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라는 정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에만 기사가 많이 나왔지, 최근에 일어서는 아영 씨에 대한 사건의 기사가 그냥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교민이 말하길 여기가 아직 부검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호주 쪽에 있는 전문의를 초빙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중국이나 한국을 굳이 자극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부러 부검을 좀 늦춰서 결과적으로 세간의 관심이 어느 정도 식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까지 사건을 흐지부지하기도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됐죠 지금? 정말 이 현지 교민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아영 씨의 사건이 6월에 발생을 하고 7월 초까지는 이제 아영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결정을 했다. 유족도 동의를 했다. 근데 캄보디아 현지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호주 쪽에 있는 전문의를 초빙해서 부검을 하겠다 라고 하고 소식이 끊겼어요. 세간의 관심이 줄어드니까 이 아영 씨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중국인 부부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중국인 부부가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캄보디아, 한국 3국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외교적 입장을 빠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화제가 처음에는 된 건이니만큼 영사 조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사건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부검을 통해서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 어떤 주사가 투여되었는지 밝히는 것인데, 특히 이 어떤 주사가 투여됐는지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많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의 수사 기간은 3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 현재 캄보디아 매체에서는 아영 씨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알 제작진들이 시신 유기 현장에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캄보디아 제사 음식이 비닐에 담겨 놓아져 있었대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 유기 현장 주변에서 목격자 탐문을 이렇게 하다가 이 음식을 놓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대요. 음식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캄보디아의 한 할머니였는데요. 그 할머니는 그 여자를 왜 죽였는지 참 화가 난다. 참 예쁜 사람이던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그 할머니는 사건 당일에 개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낯선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어요. 시신이 인양되는 과정도 지켜보셨는데요. 그날 꿈에 아영씨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이 밤에 찾아와서 자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아당겼다. 그러면서 돈이 있냐고 물어봤다. 나는 없다고 했다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의 남편분 그리고 할머니의 집 전체가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꿈을 꾼 후에 눈물을 흘린 건 아영씨가 돈이 있냐고 물은 게 고향으로 갈 여비를 구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가져다 놓은 것도 이 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끝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오지 말아라.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시신 유기 현장에 음식을 계속 가져다 놓으면서 아영씨의 혼을 달래고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영씨가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이 고향에 돌아오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어서 이 아영 씨의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중국인 부부인 라이웬 차오, 차이후이주엔, 이 부부가 어떤 혐의로 기소를 받고 끝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까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영 씨의 사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